예, 지난번에 호모토피에 대해서 설명이 컨퓨징 했는데 좀 정리하면은 물리학자한테 필요한 호모토피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타겟 스페이스 사이에 이제 매핑이 1대1 관계 매핑인데 그게 토폴로지컬 스트럭처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걸 따지는 거예요. 토폴로지컬 스트럭처를 따지려면 양쪽 스페이스가 다 소위 컴팩트 해야 돼요. 컴팩트 하다는 거는 유한하고 스페이스의 크기가 유한하고 바운더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빙 돌아가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모멘텀 스페이스는 고체 물리에서 모멘텀 스페이스는 컴팩트 스페이스라는 걸 여러 번 말했죠. 마이너스 파이하고 파이는 같은 점이야. 그래서 서클이야. 2디멘전이 되면 스피어가 되고 n디멘전을 스피어가 이제 모멘텀 스페이스고 보통 SN 혹은 파이 n으로 표시를 해요. 타겟 스페이스는 다양해. 타겟 스페이스는 주어진 해밀토니안 이 갖는 힐버트 스페이스를 말해요. 추상적으로 말하면. 혹은 그 힐버트 스페이스가 만드는 퀀텀 스테이트 마찬가지야. 그때 편리할 때 편리한 쪽을 카운트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아무 스트럭처가 없는 원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웨이브 펑션은 익스포넨셜 i 세타죠. 보통 kx라고 쓰는데 어떤 페이즈야. 모멘텀 k에 대한 어떤 페이즈, k의 함수로 주어지는 어떤 페이즈야.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 퀀텀 스테이트의 힐버트 스페이스는 U1 페이즈 스페이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그 경우에 이제 매핑은 원디멘셔널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이런 플레인 웨이브, 원디멘셔널 플레인 웨이브 사이의 매핑은 심볼릭하게 쓰면은 파이 1에서 타겟 스페이스 U1으로 가는 매핑이야. 그거는 이제 이 매핑이 와인딩 넘버에 의해서 토폴로지가 서로 다른 토폴로지가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통 Z라고 써요. Z는 1, 2, 3 하는 인테저 넘버를 말해요. 0을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는 오비어스하죠. 모멘텀 스페이스 서클이 U1 스페이스, 여기 페이즈도 0부터 2파이까지 변하니까 K가 0부터 2파이까지 혹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변할 때 세타도 똑같이 변하니까 한 바퀴 도는 거죠. 두 번 도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한 장을 더 그렸는데 이런 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중간중간 말뚝을 박았어요. 모멘텀 스페이스를 무수히 많은 점이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말뚝을 박고서 이 모멘텀 스페이스를 가지고 타겟 스페이스를 어떻게 완투한 1대1로 매핑을 하는지를 보면은 한 바퀴 돌 때는 모멘텀 스페이스의 말뚝이나 타겟 스페이스의 말뚝이나 비슷하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1, 2, 3, 4, 5 해서 다시 1로 돌아와요. 그 타겟 스페이스도 1, 2, 3, 4, 5 다시 제자리. 그런데 이제 두 바퀴 감는 경우를 보면은 타겟 스페이스는
이 웨이브 펑션이 가질 수 있는 타겟 스페이스는 2세타이기 때문에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하면은 타겟 스페이스의 페이즈는 0부터 4파이까지 변하죠. 그러면 0부터 4파이까지 변하는 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0부터 2파이까지 가서 제자리로 왔다가 2파이를 지나서 다시 4파이로 돌아오는 걸로 그릴 수 있죠. 이게 타겟 스페이스가 늘어났어요. 모멘텀 스페이스는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난 타겟 스페이스를 똑같은 모멘텀 스페이스로 1대1로 매칭을 하려면은 여기 그린 것처럼 1, 2, 3, 4번까지 갔을 때 모멘텀이 1, 2, 3, 4번까지 갔을 때 유한 페이즈를 한 바퀴 감아야 돼. 1, 2, 3, 4. 4를 지나서 모멘텀이 5, 6, 7로 가면은 확장된 페이즈 스페이스 2파이를 넘어선 5, 6, 7로 가야 되는 것. 뭐 그렇단 얘기야. 그래서 포인트는 점점 이제 복잡해지는데, 모멘텀 스페이스는 컴팩트파이된 모멘텀 스페이스는 고정돼 있고,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토폴로지컬리 트리비얼, non 트리비얼 하더라도 몇 바퀴나 감쌀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해밀토니안이 달라지면은 그 해밀토니안이 디스크라이브하는 힐버트 스페이스가 달라질 테니까 타겟 스페이스가 달라지겠지. 그 달라지는 타겟 스페이스를 모멘텀 스페이스가 어떻게 감싸느냐. 한 번 감싸느냐, 두 번 감싸느냐, 100번 감싸느냐. 아니면은 제로 번, 한 번도 감싸지 못하느냐. 뭐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요 심볼릭하게 호모토피 그룹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건 지난번에 이미 설명했죠. 2디멘셔널 모멘텀 스페이스는 공의 표면이고 그 공의 표면을 가지고 천 인슐레이터의 힐버트 스페이스를 몇 번 감쌀 수 있느냐. 힐버트 스페이스를 컴팩트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D 벡터를 가지고 나타내는데 D 벡터는 이 경우에 X, Y, Z 세 개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으니까 3디멘셔널 벡터하고 거기서 길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D 벡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페이스 스페이스는 D 벡터 자체가 공의 표면을 기술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공의 표면의 일부분을 기술하죠. 공의 표면을. 항상 다 기술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3차원 공간에서의 3디멘셔널 벡터의 끝점이 커버할 수 있는 그 표면을 말해. 그 표면이 모멘텀 스페이스가 몇 번 감싸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우리가 첫 넘버라고 해. 거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했고. 우리는 그래서 마그네틱 인슐레이터에서 지금 두 가지를 말했는데, 3디멘셔널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표면에 디라콘이라는 서피스 스테이트가 생기는데 그 위에다가 페로마그네틱 표면을 걸치면은 퀀텀 홀 스테이트가 된다고 했죠. 퀀텀 홀 스테이트. 그래서 여기 갭이 생겨. 디라콘에 갭이 생기고 그 사이에 엣지 스테이트가 생긴다고 했죠. 엣지 스테이트. 실험을 하면은 그러면 엣지 스테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실험을 하면은 보통 이제 홀바라고 하는데 홀바라는 거는
인테저 퀀텀 홀 실험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셋업한 디바이스의 모양을 홀바라고 해요.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거야. 투디멘셔널 일렉트론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표면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4개짜리 컨택을 붙인 건데 길이 방향으로 컨택을 붙이고 수직 방향으로 컨택을 붙이고 어떨 때는 6개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사이드에다가 컨택을 4개 붙이고 또 양쪽에다가 이제 롱디튜디널 방향으로 붙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단순하게 먼저 4개를 붙였을 때 4개를 붙였을 때 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롱디튜디널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 그러면서 볼티지 드랍을 롱디튜디널 방향으로 볼티지 드랍을 측정하고 그리고 그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볼티지 드랍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은 티피컬하게 인테저 퀀텀 홀인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고 수평 같은 방향으로 전압 차이를 측정을 하면은 이게 보통 메탈 같으면은 옴스로에 의해서 볼티지 드랍이 전류의 크기에 비례해서 생기겠지.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해요. 저항. 근데 여기 보면은 삐죽삐죽하고 이 바닥으로 0에 딱 붙어 있는 게 그 롱디튜드널 저항을 측정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계단 모양으로 올라가는 거는 롱디튜드널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를 흘리면서 거기에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볼티지 드랍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롱디튜드널 방향으로는 가끔 피크가 있지만 대부분 빵인데 저항이 빵이야. 그런데 수직 방향, 홀 저항이라고 하죠. 홀 저항은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퀀타이즈드가 되면서 계속 이렇게 점프를 하는 모양이 보이죠. 이게 이제 80년대 컨덴스 매러 피직스의 그 가장 미스터리어스한 현상이었죠. 폰 클리칭이 이거를 측정을 했고 그 후로 몇 년 동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척 애를 썼는데 현상론적으로는 1, 2년 안에 여러 가지 지금 봐도 그 퀄리타티브하게 틀리지 않은 솔루션 그 설명들이 나왔는데 수학적으로 완벽한 설명을 하는 데는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토폴로지를 가지고 이 현상을 이해하는 거는 훨씬 나중에 한 20년 그리고 아주 최근에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됐죠. 여기 홀 저항이 컨스탄트 계단 구간에 컨스탄트가 되면서 그와 동시에 롱디튜드널 저항이 빵이 되는 영역이 그게 이제 가장 인트레스팅한 구간이고 이 구간은 인슐레이터예요. 인슐레이터. 그리고 인슐레이터인데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이기 때문에 엣지 스테이트가 생겨. 홀 저항이 평평한 경우 그 엣지 스테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커런트의 수직 방향으로 볼티지 드랍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직 방향으로 전자가 움직여. 전류를 흘리려고 했던 롱디튜드널한 방향으로는 이 시스템이 전체가 인슐레이터이기 때문에 전자가 안 움직여. 반면에 오히려 수직 방향으로 전자가 움직이게 돼요. 엣지 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학생들이 이미디트 퀘스천이 이 시스템이 벌크가 2디멘셔널 벌크가 인슐레이터인데 롱디튜드널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면은 보통 인슐레이터 같으면은 여기 저항이 무한대가 나와야죠. 무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슐레이터이니까 오hm 저항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이 측정에서는 오hm 저항이 빵이야. 오hm 저항이 빵이라는 뜻은 그러면은 수평 방향으로 X축으로 저항이 빵이니까 뒤집으면은 컨덕티비티가 그럼 무한대냐? 초전도 혹은 퍼펙트 컨덕터냐 하면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홀 저항 혹은 홀 컨덕티비티가 있을 경우에는 저항이나 컨덕티비티는 스칼라가 아니라 2x2 매트릭스야.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풀면은 저항이 XX 방향으로 0일 경우에 저항이 XX 방향으로 0일 경우에 컨덕티비티도 저항이 0이면은 컨덕티비티도 0이야. 물론 디노미네이터가 0이 아닌 경우에 디노미네이터가 0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로 XY 그러니까 홀 저항이 0이 아니면은 컨덕티비티 XX 방향의 컨덕티비티하고 리지스티비티가 서로 비례를 해요. 그래서 저항이 0이라는 뜻은 전도도가 무한대라는 뜻이 아니라 전도도도 0이라는 뜻이에요. 그 퍼펙트 인슐레이터라는 뜻이야. XX 방향으로. 다만 트랜스버스 방향으로는 전류도 흐르고 따라서 볼티지 드랍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이유는 란다우 레벨이 이렇게 스플리팅이 되면은 요 수평 구간은 케미컬 포텐셜이 란다우 레벨 전자가 하나도 없는 그 구간에 포밀 레벨 혹은 케미컬 포텐셜이 지나가는 그 경우야. 따라서 인슐레이터예요. 벌크는 인슐레이터인데 그 엣지를 따라서 완디멘셔널 커런트가 흐르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든 마그네틱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도 마찬가지야. 조금 전에 설명한 인테저 퀀텀 홀 스테이트하고 토폴로지가 같아요. 그래서 2디멘셔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홀 바로 커런트 앤 볼티지를 측정을 하면은 빨간 라인이 롱디튜드널 이거는 컨덕티비티구나. 컨덕티비티. 그리고 XY 그 홀 컨덕티비티를 측정을 하면은 홀 컨덕티비티가 케미컬 포텐셜이 그 중간 인슐레이팅 갭을 지나갈 때는 이렇게 퀀타이즈가 돼요. 그리고 퀀타이즈 되는 양이 정확하게 E 스퀘어 나누기 플랑크 컨스탄트야. 그리고 그때 롱디튜드널 컨덕티비티를 측정을 하나 아니면
저항을 측정을 하나 둘 다 빵이야. 빵 혹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값을 갖게 된다 그러니. 그래서 이런 홀 저항, 홀 저항과 롱디튜드널 저항 혹은 홀 컨덕티비티와 롱디튜드널 컨덕티비티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인테저 퀀텀 홀 스테이트하고 같은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험으로 이제 그런 거를 확인을 하는 거야. 이 위에다가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위에다가 페로마그네티즘을 이제 붙이고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얼라인된 자석을 갖다 붙이고 측정을 하면은 엣지 커런트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뺑뺑 돌지. 그런데 밑에서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을 거의 0에서부터 점점 키우면은 자기장이 어떤 일정 스트렝스보다 작을 때는 처음에 갖다 붙인 자석이 전부 마이너스 Z 방향을 취하고 있으니까 자기장을 약하게 걸어도 상태가 바뀌질 않죠. 그러다가 자기장을 Z 방향 플러스 Z 방향으로 점점 세게 걸면은 이게 전부 플립을 해서 위에 페로마그네틱 자석들이 다 플립을 해서 플러스 Z 방향을 향하게 되겠지. 그러면은 엣지 커런트가 시계 방향을 흐르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지. 그래서 이 실험은 그런 샘플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자기장을 걸어서 이 둘 사이를 왼쪽 오른쪽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을 때는 홀 저항을 재면은 왼쪽에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크기는 E 스퀘어 나누기 플랑크 컨스탄트로 퀀타이즈 시키고 어쨌든 이 경우에는 홀 저항이 마이너스 1이야. 이 경우에는 홀 저항이 플러스 1이야. 근데 요 사이에 히스테리시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자기장을 점점 키우면은 자기장이 0일 때까지도 계속 마이너스 1이고 0에서 자기장이 조금 더 커질 때까지도 계속 이 자석이 아래를 향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다가 어느 세기를 지나가면은 이 자기장 플러스 Z 방향의 자기장이 어느 세기를 지나가면은 요 자석을 플립을 시킬 테니까 갑자기 위로 확 올라가서 이번에는 엣지 커런트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플러스 1, 홀 컨덕티비티가 측정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B 필드를 스위핑을 하면은 0을 지나서 점프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B 필드의 방향을 바꿔서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스캐닝을 하면은 이번에는 또 이 위에 라인을 따라서 히스테리시스가 있으니까 B 필드 0을 또 지나서 어느 정도 크리티컬 B 필드를 거쳐야지 플리핑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런 히스테리시스를 보이는 곡선을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디퍼런 컬러는 이제 템퍼러처를 올리면은 서멀 이펙트 때문에 그런 이그젝트 퀀타이제이션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을 보이는 거예요. 보다 현실적인 샘플의 데이터는 밑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아이디얼하게 사각형 모양은 아니고 그 사각형 모양을 따르지만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어너멀러스 퀀텀 홀 스테이트는 윗뚜껑 아랫뚜껑이 반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붙어 있는 거라고 했죠. 아니.
위로 안 폈을 때는 맨 앞에 그림을 그리면 다시 보면은 여기 있구나. 어노멀러스 퀀텀 홀 스테이트는 위 뚜껑 아래 뚜껑이 자기장이 같은 방향 혹은 페로마그네티즘이 같은 방향 그거를 이제 가운데를 잘라서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엣지 스테이트가 이제 흐른다는 거지.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되는가 해서 디바이스를 잘라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왼 이게 전체가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표면인데 어, 그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표면을 절반을 나눠서 왼쪽 뚜껑은 파지티브 페로마그네티즘 크롬을 갖다 붙이고 오른쪽 반쪽은 그 크롬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반대 방향을 향하는 두 개의 조각을 갖다 붙였어. 그리고 요 중간에 이제 요 침 같은 디바이스는 뭐냐면은 마그네타이제이션이 굉장히 스트롱하게 이루어진 STM 팁이야. 이거를 갖고서 표면을 긁으면은 마그네타이제이션 방향을 요 팁이 갖고 있는 마그네타이제이션 방향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빨간 데를 긁으면은 원래 방향이니까 변화가 없고 블루 리전, 파란 쪽 리전을 요 팁을 가지고 촘촘하게 긁어 나가면은 마그네타이제이션 방향이 빨간 쪽으로 바뀐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요 디바이스를 도메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맨 왼쪽은 파란 도메인이 거의 90% 도미네이팅한 그런 도메인을 만들고 그 팁을 이용해서 다 쭉 긁으면은 맨 오른쪽은 빨간색 도메인이 도미넌트한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 중간이면은 대충 절반 정도 빨간 도메인, 파란 도메인이 반반씩 차지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6개의 1, 2, 3, 4, 5, 6 홀바 컨택을 붙여서 실험을 하면은 밑에 그려진 그런 실험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위의 실험 결과는 조금 전에 인테저 퀀텀 홀 스테이트에서 설명한 것처럼 설명하면은 어, 별, 어, 충분히 이해가 됐고 조금 전에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히스테리시스가 있는 그런 상태를 측정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인슐레이팅 상태에서는 저항이 롱디튜디널 저항 3, 4를 측정하든 5, 6을 측정하든 1, 2를 측정하든 다 롱디튜디널 저항이야. 그 중에서도 5, 6을 측정하는 게 보통 홀 바에서 측정하는 롱디튜디널 저항이야. 0이 나와야 되겠지. 그런데 5, 6은 여기서 측정을 안 하고 5, 6 대신에 3, 4 또는 1, 2를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3사는 늘 0이 나왔어. 3, 4를 측정하면은 뭐 맨 왼쪽에서부터 중간 오른쪽 다 5, 6을 측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바닥으로 쭉 기어요. 근데 1, 2가 퍼즐링 한 거야. 1, 2가. 1, 2도 롱디튜드널 3, 4나 1, 2나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다 같이 롱디튜드널 저항이야. 그래서 5, 6을 측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R1, 2도 바닥으로 기어야 되는데 그래서 맨 왼쪽이나 맨 오른쪽인 경우에는 바닥으로 기죠. 0에 가까워.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경우는 도메인이 정확하게
중간을 지나갈 때, 다시 말해서 1, 2 컨택이나 3, 4 컨택의 가운데를 지나갈 때, 5, 6을 측정하면 계속 빵이 돼야 되는데, 1, 2나 3, 4를 측정하면은 1, 2는 이상하게 오믹 저항이 나와요. 오믹 저항이 나와. 3, 4는 계속 바닥을 기고 있고. 이거는 내가 심플한 피지컬 익스플레이션을 생각해 봤는데 쉽지 않아요. 그냥 푸는 수밖에 없어. 뭘 갖고 푸느냐 하면은 그 유명한 란다우어 포뮬라라는 게 있어. 그래서 키르호프 법칙 같은 거를 확장시킨 거예요. 그걸 갖고 풀면은 여기 완디멘전을 엣지 커런트의 방향에 따라서 서로 컬라이드 하는 경우에는 저항이 나오고 서로 세퍼레이트, 빠이빠이 하는 경우에는 볼티지 드랍이 안 생긴다 그런 얘기. 피지컬 익스플레네이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실험하는 사람은 좀 리터러처를 찾아보세요. 피지컬 익스플레네이션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엣지도 다 닫힌 전체가 완전한 인슐레이터라고 했지. 그래서 이러한 인슐레이터를 엑시온 인슐레이터라고 하고 이 엑시온 인슐레이터는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보존하는 그런 인슐레이터야. 그런 경우에 이런 엑시온 인슐레이터를 토폴로지컬리 non 트리비얼한 엑시온 인슐레이터를 기술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런 엑시온 텀, 여기 엑시온 텀을 해밀토니안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럼 이 텀은 타임 리버설이나 스페셜 인베리언스에 대해서 각각 E 필드나 B 필드는 시메트리를 바이올레이트 하는데 이렇게 곱해놓고 앞에 세타라는 컨스탄트를 수도 스칼라 컨스탄트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전체 해밀토니안은 모든 시메트리를 만족해요. 그러면 이 수도 스칼라에 해당되는 세타 텀은 뭐냐 하면은 인버전 시메트리나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에 대해서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맥시멀리 바이올레이트 되는 항이야. 그런데 엑시온 인슐레이터는 이런 시메트리를 컨저브 해야 된다고 했죠. 컨저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타 값이 0이 되거나 파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0이 되는 경우는 이 텀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트리비얼 인슐레이터고 이런 항이 존재하는 거는 난 트리비얼 인슐레이터인데 그러면서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 혹은 인버전 시메트리를 만족하려면은 이게 파이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 파이 세타. 그래서 파이 곱하기 2.b가 해밀토니안에 들어가는 그런 인슐레이터를 우리가 엑시온 인슐레이터라고 해요. 그 엑시온 인슐레이터가 되면 뭐가 되느냐? 일렉트로다이나믹스를 풀면 돼요. 엑시온 인슐레이터는 안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전자구조가 그런 토폴로지컬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전자구조는 인슐레이터야. 그 전자구조를 다 인테그레이트 아웃 하면은 그런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광학적인 성질은 심플하게 전기장, 자기장에 의해서만 표현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 중에서도 E 스퀘어 혹은 B 스퀘어에 비례하는 해밀토니안은 보통 인슐레이터에 나타나는 그런 비헤이버야. 굴절률을 기술한다든지 뭐 그럴 때 나타나는 해밀토니안이야. 전기장애나 자기장에 대해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특이한 점은 E.B에 해당되는 항이 존재하고 그때 앞에 코에피션트는 파이야, 파이. 플러스 파이 혹은 마이너스 파이. 그런 것을 엑시온 인슐레이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엑시온 인슐레이터가 있으면은 맥스웰 이퀘이션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줌 시간이 40분이 다가와서 내가 줌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스크린. PPT 화면 보이죠? 네, 보입니다. 자, 유일한 차이는 해밀토니안의 E.B라는 텀이 있다는 게 유일한 차이야. 그러면 이 해밀토니안이 주는 폴라리제이션은 이게 없었을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해밀토니안이 폴라리제이션을 주는 해밀토니안이야. 보통 인슐레이터에서. 그래서 폴라리제이션은 바이 데피니션 어떤 해밀토니안이 있으면은 그것의 전기장에 대한 리니어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인슐레이팅 머티리얼에서 폴라리제이션은 다일렉트릭 컨스탄트 곱하기 2야. 그게 폴라리제이션의 스트렝스야.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스트렝스는 마찬가지로 주어진 해밀토니안이 있으면은 그것의 B 필드에 대한 리니어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그네타이제이션은 보통 인슐레이터에서는 자기장 곱하기 인버스 퍼미어빌리티야. 퍼미어빌리티. 오케이? 그건 우리가 이제 늘 아는 항인데 엑시온 텀이 있으면은 폴라리제이션이 자기장에 비례하는 폴라리제이션이 생겨. 그게 이상하지. 보통은 폴라리제이션은 전기장에 비례하고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자기장에 비례해야 되는데 이런 E.B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으면은 어떤 인슐레이팅 머티리얼이 있는데 그 머티리얼의 폴라리제이션은 자기장에 비례해. 컨버슬리 그 물질의 토폴로지컬리 이상한 인슐레이터인 그 물질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자기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전기장에 비례해. 서로 그렇게 크로싱 되는 텀이 나오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엑시온 인슐레이터라고 해요. 그러면 어쨌든 폴라리제이션과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인듀스가 되면은 맥스웰 이퀘이션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폴라리제이션은 보통 폴라리제이션하고 특별하게 이제 지금 생긴 이런 엑시온 인슐레이터에서 생긴 폴라리제이션을
천 사이먼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어쨌든 특별한 폴라리제이션이야. 마그네타이제이션도 천 사이먼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생기죠. 그 폴라리제이션은 이제 그래서 보통 폴라리제이션과 천 사이먼 폴라리제이션이 생기고, 마그네타이제이션도 보통 마그네타이제이션과 천 사이먼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생겨요.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러한 인슐레이터에서 인듀스드 되는 토탈 커런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인슐레이터이니까 오디너리 커런트는 사실 존재하지 않지. 하지만 인슐레이팅 머티리얼 안에 컨파인된 전자들이 어떤 스트럭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커런트를 우리가 바운드 커런트 혹은 폴라리제이션 커런트라고 해요. 그래서 바운드 커런트는 마그네타이제이션 때문에 생기는 커런트, 폴라리제이션 커런트는 폴라리제이션 때문에 생기는 커런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보통 폴라리제이션이나 보통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이미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 분석할 때 다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분석하기 끌고 다니면 복잡하니까 새로운 천 사이먼 텀만 포함을 시키면은 그 새로운 커런트는 바운드 커런트와 폴라리제이션 커런트인데, 각각 천 사이먼 마그네타이제이션과 천 사이먼 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새로운 커런트야. 그런데 마그네타이제이션은 다시 이쪽 항을 보면은,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알파 곱하기 전기장에 비례하고 천 사이먼 폴라리제이션은 알파 곱하기 B에 비례하죠. 그걸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두 번째 바운드 커런트는 뭐 이 항을 넣어갖고 계산하면 이렇게 두 가지 항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폴라리제이션 때문에 생기는 커런트도 두 개의 항이 나와요. 그래서 맥스웰 이퀘이션 중에 이게 세 번째인가? 컬 B에 암페어 법칙에 해당되는 거지. 암페어 법칙에 해당되는 맥스웰 이퀘이션에 이걸 토탈 커런트를 집어넣으면은 토탈 커런트 항이 이렇게 많이 생기겠지. 오케이? 여기 하늘색으로 쓴 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에 해당되는 항인데, 그냥 지금은 고려를 안 해요. 맨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토탈 커런트가 이렇게 항이 많아졌어. 천 사이먼 마그네타이제이션, 천 사이먼 폴라리제이션 때문에. 그런데 요 두 번째 항과 끝에 항은 오디너리 맥스웰 이퀘이션을 이용하면 서로 캔슬돼. 서로 없어져요. 오디너리 맥스웰 이퀘이션에 의해서 캔슬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확장된 천 사이먼 인슐레이터 혹은 엑시온 인슐레이터의 암페어 법칙을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요. 앞에 장에서 썼던 건데 두 번째, 네 번째 항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사용하면은 컬 2가 이렇게 되니까 서로 없어지지. 그래서 이렇게 남는다 그런 얘기. 요 알파는 아까 세타라고 말한 그게 0이나 파이가 되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에서 0이나 0 혹은 파이 값을 취할 수밖에 없는 엑시온 컨스탄트야. 근데 그 타임 디펜던스가 있든지 아니면 스페셜 디펜던스가 있으면은 확정된 암페어 법칙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런 얘기야. 그 중에서도 타임 디펜던스도 고려할 수 있지만 간단한 경우를 생각하기 위해서 스태틱 리밋, 그 세타가 포지션 디펜던스가 있을 경우에, 특히 Z 방향으로 포지션 디펜던스가 있을 경우에
확장된 암페어 법칙은 오리지널 암페어 법칙의 이런 엑시온 인슐레이터를 규정하는 세타 텀의 스페셜 데리버티브에 비례하는 엑스트라 항이 하나 더 추가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이 세타 항은 여러 가지 시메트리를 만족시키려면은 세타 항은 아무 값이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0 아니면 파이 혹은 마이너스 파이 값만 취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포지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바운더리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실험을 말하기 전에 뭐를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자, 이 아이디어란 경우에 엑시온 인슐레이터야. 이거 전체는 가운데 샌드위치된 볼륨, 윗뚜껑, 아랫뚜껑을 다 포함해서 엑시온 텀 세타가 파이 혹은 마이너스 파이가 돼야 돼. 하지만 이 머티리얼이 끝나는 이 바깥 부분은 빈 공간이잖아. 그 베큐음이야. 이 베큐음, 이 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깥 공간, 빈 공간은 베큐음이니까 인슐레이터죠. 그리고 트리비얼 인슐레이터야.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디파인된 엑시온 인슐레이터가 존재하는 이 공간 안에는 엑시온 파라미터 세타가 파이든지 마이너스 파이로 딱 고정돼 있는 그런 물질이고 이 바깥의 공간은 트리비얼 인슐레이터이니까 세타가 0인 공간이야. 그러면은 모든 피직스는 완전한 디스컨티뉴이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엑시온 인슐레이터 물질에서 바깥에 엠프티 스페이스로 나가는 그 경계점에서는 두 가지 백큐움 사이에 어떤 컨티뉴어스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돼. 다시 말해서 세타 텀이 이 안쪽에서는 파이였다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경계면에서는 세타 텀이 파이에서 0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그걸 Z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해서 알파라는 함수를 파라미터를 도입했는데 알파 함수는 Z 코디네이트의 함수야. 그 Z가 0보다 작을 때는 파이고 0보다 클 때는 0이야. 따라서 그 중간을 데리버티브 혹은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이 경우는 Z 방향으로만 변하니까 Z방향으로 델타 펑션이 생긴다 그래요. 그 여기 Z방향의 델타 펑션에 해당되는 엑스트라 커런트 항이 생긴다 그런 얘기. 혹은 그걸 뭐 커런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어떤 숫자가 이제 난제로 컨스탄트가 됐죠. 기울기 알파라는 파라미터의 기울기야. 계단으로 변하면 델타 펑션이지만 약간의 위스를 가지고 변하면 어떤 상당히 큰 값을 갖는 기울기야. 컨스탄트 곱하기가 아니라 크로스 프로덕트 E야. 이것도 벡터고 Z방향의 벡터고 컨스탄트고 크로스 E야. 그러면은 이 필드하고 B 필드 사이에 어떤 크로스 프로덕트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런 항이 존재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러한 엑시온 인슐레이터를 가운데 놓고 빛을 쪼이면은 빛이 통과할 때나 아니면 여기서 반사할 때 빛의 폴라리제이션 방향이 바뀌어요. 살짝 돌아가.
그러니까 수직으로 폴라라이즈 된 빨간 웨이브 라인을 그렸는데 수직 방향으로 폴라라이즈 된 빛을 쪼이면은 통과했을 때 살짝 옆으로 돌아가지. 그게 얼마나 돌아가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알파 함수의 기울기에 비례해서 B 필드하고 E 필드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을 경우에는 B 필드나 E 필드는 완전히 세퍼레이트 돼서 E 필드하고 B 필드는 항상 직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항이 있으면은 그 두 개가 약간 믹스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 반사할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아가요. 통과할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돌아갔다면은 반사할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 가만히 있어보자. 파이에서 가운데가 파이고 물질은 엑시온 인슐레이터가 엑시온 파라미터가 파이고 그것의 바깥은 빵이야. 그러면 통과할 때는 파이에서 제로로 가고 반사할 때도 파이에서 제로로 가니까 이 기울기 값은 마찬가지야. 알파의 기울기 값은 빛이 샘플을 투과할 때나 반사할 때나 마찬가지야. 근데 진행 방향이 반대지. 투과할 때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지만 반사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니까 효과적으로는 그 로테이션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겠네. 그래서 어쨌든 통과할 때 돌아가는 거를 파라데이 로테이션이라고 하고 반사할 때 밑에 그림은 반사를 2번 하고 통과를 1번 하는 거야. 위에 거는 통과 1번. 그러니까 밑에 프로세스가 반사가 2번 더해지고 통과는 똑같이 1번 통과했고 그러니까 통과하기 때문에 생기는 로테이션은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지. 근데 1번에 비해서 2번은 추가로 로테이션이 더 있는데 그 추가 로테이션은 2번 리플렉션에 의해서 커 로테이션 때문에 생기는 로테이션이 2번 있어요. 그 실험에 의해서 X방향 이 필드와 Y방향 이 필드를 측정을 하면은 그 빛이 얼마만큼 원래 X축으로 있었던 게 예를 들면 Y축을 향해서 얼마만큼 돌아갔나 그런 걸 측정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거를 측정한 거예요. 오케이? 요거를 보면은 1번하고 2번을 보면은 높이가 약간 다르지. 위에 걸 보면은 1번 많이 돌아갔죠. 2번이. 그래서 X방향 크기가 있는데 1번에 비해서 2번이 2번 더 돌아갔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거야. 뭐 그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엑시온 인슐레이터는 그런 거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내가 이번 학기에 대충 가르치려고 했던 거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한 달이나 남았어.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봐야 돼. 논문을 읽어볼까? 그래요. 오케이. 오늘 그래서 이제 강의를 끝내기 위해서 한 가지 추가로 조금 논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2-3달 동안 토폴로지컬
초전도를 쭉 배웠는데 토폴로지컬 초전도는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하고 모든 면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나 초전도나 그 토폴로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테이블이 있어. 주기율표처럼 텐폴드 웨이라고 해서 어떤 주어진 해밀토니안이 주어지면은 그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가장 기본이 되는 해밀토니안들을 배웠죠. 맨 처음에 수스리퍼 히거 모델, 키테프 모델, 그 다음에 그걸 확장한 2디멘전 모델은 그냥 천 인슐레이터 모델. 그런 정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 외에 이제 리터러처를 보면은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는데, 할데인 모델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이제 풀어보면은, 그리고 그 토폴로지컬 넘버들을 계산하면은 토폴로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는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 맨날 계산해서 웨이브 펑션 계산하고 그 베리 커버처 계산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해밀토니안 모양을 보고서 그냥 답을 좀 읽을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토폴로지라는 건 디테일에 디펜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너럴 스트럭처가 주어지면은 토폴로지는 구멍이 하나 있느냐, 두 개 있느냐, 아니면은 공을 한 번 감싸느냐, 두 번 감싸느냐, 그런 거는 디테일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냥 어떤 주요한 시메트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풀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보고 그 해밀토니안의 중요한 시메트리를 따지면은 토폴로지에 관한 한 토폴로지컬 특성에 대해서는 답을 그냥 읽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기본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이제 화학을 열심히 하면은 주기율표만 이렇게 보면은 얘하고 얘를 섞으면은 어떤 화합물이 나올 텐데 그 화합물의 화학적 특성이 뭐가 될까를 주기율표를 보면 그냥 대충 80%는 알아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에서 그 특성은 뭐냐면은 세 가지 시메트리를 따지는 거야. 세 가지 시메트리가 다 엔타이 유니터리 시메트리야. 엔타이 유니터리 시메트리. 가장 대표적인 게 타임 리버설. 그 다음에 초전도 나올 때 늘 나오는 파리클 홀 시메트리. 그리고 그거를 두 개를 곱해서 만든 컴바인드 된 시메트리. 그걸 카이랄 시메트리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시메트리에 따라서 시메트리에 따라서 그거를 이 엔타 유니터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엔타 유니터리 시메트리는 그 시메트리를 두 번 제곱하면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어. 그게 엔타 유니터리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의 양자역학에서 배운 시메트리는 유니터리 시메트리만 열심히 배워요. 그 유니터리 시메트리는 그 시메트리를 두 번 곱하면은 다 제자리로 와야 돼요. 그런데 엔타 유니트리는 안 그래. 가장 대표적인 게 스핀 1 하프야. 스핀 1 하프는 180이 아니지. 360도 돌리면은 스핀을 세워놓고 360도를 돌리면은 다시 업스핀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업스핀이 돼. 양자역학책 다시 뒤져가지고 파울리 매트릭스 갖고 계산해 보세요. 오케이? 그런 거야. 그런데 파리클 홀 시메트리도
엔타 유니터리이기 때문에 두 번 트랜스폼 하면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여기서도 타임 리버설도 그렇지. 스핀이 완 하프면은 360도 돌렸을 때 마이너스로 오지만 스핀이 인테저 1, 2, 3면은 360도 돌리면은 자기 자신으로 와요. 그래서 오브젝트에 따라서 혹은 해밀토니안에 따라서 두 번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거나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되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메트리가 없는 경우가 있지. 시메트리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해밀토니안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시메트리를 만족하는 거 해밀토니안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그런 해밀토니안도 두 종류의 해밀토니안이 있을 수가 있어. 두 번 곱했을 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런 관계를 satisfy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 관점에서 보면 어떤 해밀토니안이 있으면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있든지 그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어.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있으면서 두 번 했을 때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 아니면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없든지. 그러니까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해밀토니안은 세 종류가 있을 수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1 타임 리버설 혹은 타임 리버설 없는 해밀토니안. 파리클 홀 시메트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의 모든 해밀토니안은 파리클 홀 시메트리에 대해서 세 종류의 해밀토니안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아니면은 없는 경우. 없는 경우를 빵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컴바인된 시메트리를 따지면은 어떤 해밀토니안이 있을 때 그 해밀토니안이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에 관해서 세 종류, 파리클 홀 시메트리에 대해서 세 종류. 그래서 곱하기 9종류의 해밀토니안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면은 이제 컴바인드 시메트리는 뭐냐? 두 개를 곱해서 생기는 시메트리는 두 개의 시메트리가 결정되면은 컴바인된 시메트리는 자동으로 결정이 돼. 그러니까 새로운 특성이 추가되질 않아요. 그렇거나 그러니까 카이랄 시메트리의 특성은 이게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나 파리클 홀 시메트리의 이 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결정되면은 카이랄 시메트리는 두 개가 곱해지는 거니까 두 개의 곱으로 그냥 정해져. 오케이? 그게 무슨 뜻이냐? 쏘리.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카이랄 시메트리는 두 시메트리의 곱이니까 TR 시메트리와 파리클 시메트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든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시메트리가 있으면은 둘 다 있으면은 카이랄 시메트리도 있고 둘 중에 하나라도 시메트리가 없으면은 타임 리버설이든 파리클홀이든 둘 중에 하나라도 빵이면은 얘도 빵이다 그런 얘기야. 시메트리가 없으면. 오케이? 그러면 전체는 아홉 종류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더 있어. 하나는 이 카이랄 시메트리는 두 개가 만약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정해지는데 특별한 경우, 빵빵인 경우,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도 없고 파리클 홀 시메트리도 없는 경우에 이 공식을
사용하면은 카이랄 시메트리도 빵빵이니까 빵이 돼야 되는데 그 경우에 한해서만 두 시메트리가 다 없을 경우에 카이랄 시메트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타인 유니버설 파리클 시메트리가 각각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하면 이 세상에 9개의 시메트리가 9개의 서로 다른 해밀토니안이 있는데 그 9개의 서로 다른 해밀토니안이 여기 있죠. 밑에서 보면은 9개 있지.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9개예요. 오케이? 9개의 해밀토니안이 있어. 각각 3 by 3. 그리고 그 9개는 카이랄 시메트리는 그냥 이 두 개의 로를 곱하면 돼. 곱하면 빵 되지. 근데 요 A3 해밀토니안에 한해서만 빵빵인데도 불구하고 카이랄 시메트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다른 모든 라인은 보면은 카이랄 시메트리의 숫자는 앞에 있는 두 숫자를 곱하면 돼요. 1, 1, 0, 0, 1, 1, 1. 그리고 여기 사인은 중요하지 않아. 사인은 중요하지. 카이랄 시메트리에 대해서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1이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구별이 되지만. 그래서 이 세상은 10개의 해밀토니안이 있다 그런 얘기야. 토폴로지를 따질 때. 그리고 이제 호모토피를 계산하는 거는 이게 디멘전이야. 모멘텀 스페이스는 다 컴팩트된 스피어의 표면이라고 했지. 그 스피어의 표면을 가지고 이런 주어진 해밀토니안의 타겟 스페이스를 이러이러한 시메트리가 결정됐을 경우에 이 해밀토니안의 타겟 스페이스를 이 모멘텀을 가지고 몇 번이나 감쌀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수학자들이 다 계산해 놨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테이블을 읽으면 돼. G는 인테저 넘버고 빵은 한 번도 감싸지 트리비얼하다는 뜻이고 G2는 0, 1 두 종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토폴로지가 0이거나 1이거나 0, 1, 0, 1 그런 거예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없어? 교수님, 예, 수고했어요. 교수님, 저 카이랄 빵빵일 때 왜 빵이 아니고 일이 되는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빵빵일 때 빵이 안 되고 왜 일이 되느냐? 그거 설명. 좋은 질문인데 나도 그 이유는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